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40부터 143페이지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 내용을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속도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도함수에 활용을 했던 속도 가속도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위치함수라는 애를 배웠었어요. 위치함수라는 애를 우리는 x라고 썼었고, 얘는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함수였었죠. 얘를 시간인 t로 미분을 하면은 얘가 속도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미분을 하면은 얘는 가속도가 됐었죠. 여기는 서로 이렇게 미분을 했었고요. 얘를 반대로,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이었기 때문에 서로 반대쪽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얘를 적분을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함수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속도와 위치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벌써 위치함수라는 애를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된다는 것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dt분의 dxt라는 애를 해주면 얘가 속도가 된다는 거는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얘는 위치 함수가 나오겠죠. 위치 함수가 요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속도를 부정적분했으니까는 적분상수가 나올 텐데요. 우리는 뭐 부정적분은 굳이 필요는 없고 정적분을 직접 할 거예요. 앞에서 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여기가 A에서 B까지 어떤 적분 구간을 주고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위치함수에다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얘가 XB에서 XA를 빼는 이런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조금 바꾸어서 쓸 텐데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XA라는 애를 이항을 해줄 거예요. XA를 이항을 해주고 한번 써볼게요. 다시. 그러면은 XB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요. XA에다가 더해주겠죠. 뭐를 A에서 B까지 V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B라는 애는 시간이에요. T. 그러면은 T가 B일 때를 의미하겠고요. X라는 애는 위치 함수였었죠. 그러니까는 T가 B일 때 위치고요. 얘는 T가 A일 때 위치예요. A일 때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봤을 때 VT라는 애를 적분했었죠. 어디에서 A에서 B까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되고,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T가 A에서 B 사이를 움직였어요. A에서 B까지. 그럴 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얘를 변이라고 표현도 했었었는데요. 그냥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변화량이라는 말 말고요. 움직인 거리도 있어요. 움직인 거리도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다른 애들이에요. 요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 할 테니까는 요 밑에 걸 한번 봐봅시다.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시간으로 움직이고요. X축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냐? 얘를 적분하면은요. 지금 시간은 1만큼 같고 여기가 2니까요. 여기에 위치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다시요. 어디 있냐? 여기에 위치값이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위치값이 1이야. 여기 위치값. 그러면은 여기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는 위치를 수직선에 위에서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t가 1일 때 여기에 있다가 t가 0일 때 여기에 있다가요. 얘는 움직였을 거예요. 요만큼 1초가 지났으니까. 근데 1초가 지났고 1만큼 움직였어요. 1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1초가 되면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죠. 다시 움직여. 뒤로 움직여.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여기는 적분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 적분값 1. 그러니까 여기에 1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여기 다시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적분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는 1만큼 더 갔어요. 1만큼. t가 0일 땐 여기였다가 여기 t가 1일 땐 여기고요. 지금 t가 2일 땐 여기고요. t가 3일 때는 위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4일 때는 다시 1만큼 갔죠. 그럼 여기는 요만큼 간 거야. 다시 그러면은 지금 4초가 지났는데 시간이 4만큼 지났는데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있었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있었던.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의미하는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위치 변화량은 없어요. 0이에요. 0. 위치의 변화량은. 그런데 움직인 거리를 놓고 보면 움직인 거리는 여기도 1만큼 움직였고요. 여기도 1만큼 움직이고 여기도 1만큼 움직이고 여기도 1만큼 움직이고 여기도 1만큼 움직였어요.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움직인 거리는 얘는 4예요. 얘는 위치의 변화량은 0이었는데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하던 대로 적분을 해주면 됐는데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그럼 움직인 거리는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었던 거 앞에서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넓이랑 같아요. 넓이. 근데 우리도 여기에서도 보면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여기 0부터 4까지 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도 1이고요. 첫 번째 거 1. 여기도 넓이가 1이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절대값으로 표현됐어요. 절대값.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면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DT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냥 표현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 변화량이라는 애는 적분을 하면 나와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과 절대값을 적분하는 넓이와 적분값의 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속도 함수를 위치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장이죠. 141페이지 보면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처음의 위치에서 변화량만큼 더해주면 되죠. 위치는 변화량을 물어봤으면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다면은 절대값을 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표 위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한 번 더 있는 거니까는 그거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하자면은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요. 도함수의 활용을 할 때 이쪽도 배웠어요. 여기 이거 미안해요. 여기 가속도도 배웠어요.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가속도. 그러면은 여기 잠깐 써보면은요. 어떻게 됐었냐면은 V라는 애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위치를 미분했었죠. 위치를 미분했었고요. 가속도라는 애는 t로 미분했는데 속도를 미분했었어요. 그러면 이때 뭐 얘를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가속도를. 그러면은 가속도를 t로 적분하면은 얘는 속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이니까요. 근데 우리도 얘도 정적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가속도가 상수라면, 가속도가 상수면 뭐죠? 가속도가 상수면은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였었어요. 등가속도. 속도는 계속 늘어나요. 가속도가 상수라면은 등가속도 운동이었었어. 그래갖고 얘를 A0라고 합시다. 등가속도. 그럼 등가속도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는 늘어나요. 그럼 늘어나니까는 처음 속도는 V0라고 할게요. 처음 속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속도라는 애는 처음 속도에서 가속도를 적분할 거예요. 가속도를 등가속도니까 이렇게 T까지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이런 식으로 써줬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라는 애는 처음 속도에다가 등가속도니까 A0T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 한 번 더 해본다면 뭐 얘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 X라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위치에다가 0부터 T까지 V0 플러스 A0T dt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이런 표현도 요 밑에 거는 적분을 해보면 되겠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요런 표현이 돼요. 가속도는 어땠냐면은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A0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등가속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넓이가 속도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여기가 속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속도라는 애는 지금 처음에 어떤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속도라는 애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V가 되겠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여기 넓이가 위치의 변화량이 있죠.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은 문제에서 문제를 봤을 때 또 문제를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제 1번이 있는데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좌표가 1이고요. 그러니까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을 했대. 그러니까 시작점은 1이라는 거고요. VT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위치를 구할 텐데 이 위치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처음 위치는 1이었고요. 처음 위치는 1에서 시작했어요. 0부터 t까지 적분할 거예요. 뭐를요? 6t-3t 제곱이라는 애를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겠고요. 적분을 할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0부터 t까지 t에다 t를 그냥 대입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 이러한 위치값이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했어요? 1에서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어떤 거였었어요?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됐었죠.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 1부터 3까지요. 1부터 3까지 적분을 할 거고 여기 v라는 애를 적분을 할 거예요. 6t-3t 제곱 dt 그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되겠고 1부터 3까지요. 얘 계산을 해보면은요. 3에다가 3, 3은 9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38에 24에다가 마이너스 26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네요. 위치는 변화량은 마이너스 2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원래 있었던 자리보다는 이만큼 더 뒤로 갔겠죠. 그 다음 거는 1에서 3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었었고 넓이였었어요. 그러면은 x축이 그래프가 양수와 음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VT라는 애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얘가 6t 마이너스 3t 제곱이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3t로 묶으니까는 t 마이너스 2가 되네요. t의 값이 0하고 2에서 x축과 y축이 x축 t축과 만날 거고 얘는 최고점의 개수가 음수인 식이니까요. 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있고 이쪽이 0이고 얘가 2고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1에서 3까지예요. 1에서 3까지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가 1일 것이고 여기가 3이겠네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여기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네요. 여기의 넓이. 여기의 넓이를 물어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1부터 2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면 돼요. 양수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6t-3t 제곱을 그냥 적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음수 부분이죠. 음수 부분이니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3t 제곱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조금 더 해보면은 여기는 3t 마이너스 t 세제곱 1,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t 세제곱에 2, 3 얘를 계산을 하면은 됩니다. 뭐 계산은 한 번씩 해보세요. 계산을 했으면 잠시 멈춰놓고 1번하고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요. 1번하고 2번. 선생님하고 1번은 지금 예제하고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는 2번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2번을 보니까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고요. VT는 이렇게 생겼대요. P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각을 P가 다시 원점으로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위치가 0이 된다는 거니까 얘를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적분. 그러면은 적분을 할 거예요. 0부터 t까지 4-2t라는 애를 적분을 해서 이 값이 0이 되는 애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얘 적분을 해보면 4t-t 제곱이겠고 0부터 t까지 얘는 4t-t 제곱이고 여기 값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네요. 여기 t로 묶으면은 4-t가 되겠고 t 값은 0일 때하고 4일 때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t가 0일 때는 출발하기 전이니까는요. 그 다음에 t가 4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건 보니까는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아니, 절대값의 적분,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부터 4까지 4-2t라는 애를 적분을 할 거예요. 네, 여기는 지금 보니까 4-2t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죠.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0부터 2까지 4-2t를 적분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2부터 4 부분은 여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t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뭘 찾는 거냐면은 여기의 넓이를 찾는 거예요. 여기 넓이. 얘는 뭐예요? 얘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의 넓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 점의 좌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그냥 구해오는 게 더 낫겠죠. 여기의 넓이는 4고 2하고 4니까요. 여기의 넓이도 역시 4네요. 그러면은 답은 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우리가 나온다면은 1차식은 우리가 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얘처럼 그래프에서 넓이를 그냥 구하는 게 더 쉬워요. 더 편하죠. 그러니까는 얘는 식은 서술형에서는 식도 써주고 풀이도 써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푼다면은 적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수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적분 단원이긴 하지만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라면 굳이 적분으로 안 풀어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적분으로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을 보니까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공을 던져 올렸고요. 얘는 속도는 이렇게 됐대요. 속도가 나왔어요. 0부터 4. 그 다음에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러면은 공이 최고 지점을 도달할 때는 일단은 어떤 거예요? 위로 던졌으니까 공이 멈췄을 때가 최고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V가 속도가 0인 경우네요. 속도가 0. 그러면은 20-10t가 0인 경우 그러면 t의 값은 2겠죠. t의 값이 2일 때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는 위치를 구하라는 거죠. 위치. 그럼 어떻게 돼요? 0부터 2까지 20-10t를 적분을 해보면 되겠고요. 얘는 20t-5t 제곱 되겠고 0부터 2까지 2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2를 대입해 보면은 40 마이너스 20 하면은 20이 되겠네요.
높이는 20이에요. 높이는 20. 그럼 두 번째 거, 공을 던진 후 3초 동안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면에서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져갖고 공이 올라갔다가 공이 떨어지는데 올라가는데 2초가 걸렸어요. 그럼 내려오는데도 뭐 2초 걸리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초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얘하고 여기 얘가 여기 3이죠. 그러니까 길이를 이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이렇게 두 개를 구하라는 거고 우리는 얘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걸 거예요. 0부터 3까지 20-10t dt를 구할 거고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원한 거는 0부터 2까지는 20-10t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10t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계산했던 애는 2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는 20이라는 거 알고 있고 뒤에 있는 거는 계산을 해보면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20t 플러스 5t 제곱이겠고 2, 3 그러면은 여기가 25 이렇게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1차식을 적분하는 거니까 넓이로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요거는 주의하시고 여기 밑에 있는 문제 3번도 뭐 2번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는 밑에 있는 분석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여기 분석하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직선 도로를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달렸고 출발한 후 T분 후에 두 사람이 탄 속도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면 지금 얘가 B라는 애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A라는 애는 속도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문제를 봐보니까는 출발한 후 2분 동안 B가 움직인 거리니까는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겠고 B의 넓이니까는요. 여기의 넓이네요. B의 넓이, 이 넓이 여기 이 삼각형 그러면은 가로가 2고 세로가 300이고 2분의 1이니까는 움직인 거리는 300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가 뭘 의미하느냐고 물어봤네요. 요 부분의 넓이가 뭘 의미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얘가 의미하는 건 요 파란 애가 의미하는 거는 1분 동안 B가 움직인 거리겠죠. B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은 얘는 1분 동안 A가 B보다 더 움직인 거리네요.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